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 힘드셨을 텐데 힘내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꼭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다 보면 꼭 이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주식 투자로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꼭 극복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 지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불사조 유튜브가 20만 명이 달성이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최근 영상 한 3, 4개 정도는 꼭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는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내 종목이 많이 폭락을 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엔비디아 폭락 나온다. 그리고 미국 SOXS 투자해야 된다. 미국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워낙에 많이 SQQQ, SOX를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투자는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뭐 다양한 종목들 하고 싶은 대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다만 이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 종목을 왜 들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2차 전지 너무 지금 많이 떨어졌고 거래량 없이 떨어졌고 많은 분들이 포기했으니까 지금부터 남으신 분들 한 20-30% 남으셨거든요. 작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부분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매도가 거의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지난주에 마진콜 나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테슬라 폭락할 때 아무 상관없다, 더 떨어져라고 말씀드렸고, 엔비디아 계속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속스 말고 SOXL이죠. 속스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또 낙폭과대 반등을 노리는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매도할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체감적으로 이번 주는 굉장히 괜찮았을 거예요.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이번 주에 내 종목이 막 20% 30% 날아갔다. 그것은 지금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고 지금 손절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뭐죠? 지금 코스닥 거래량이 역대 최저 거래량, 그리고 이미 손실이 난 종목들 10개 중에 9개가 매우 정상적인 종목인데 거래량이 없죠. 이번에 왜 손절이 많이 나갔냐 하면 코스닥 거래량이 없는 이유는 금투세까지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증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오르면 세금까지 내야 되냐? 미국으로 가자. 엔비디아 주가 확 올려놓고 거기서 팔기가 어렵다 그랬죠. 주식은 올리기는 쉬운데 돈만 있으면 올리거든요. 근데 팔기가 어려워요. 호재를 막 터뜨려야 되고 전 세계 자금을 끌어들여 와야 되는데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전 세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국 증시 정리하고 각국의 뭐 일본 증시 정리하고 뭐 미국 주식을 투자하러 많이들 가셨어요. 제가 또 힘든 길 간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안 하셨던 분들은 어디가 지금 저평가인지, 미국이 지금 급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운 차리세요. 저도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종목들이 역대 최저 거래량이기 때문에 힘이 나진 않지만 최대한 우리가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 처지지 마시고, 지금 또 휴가철인데 특히 8월인데 더더욱 또 힘이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미국 반도체가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고 반도체 쪽, AI 반도체 쪽만 올랐어요. 미국도 10개 중에 9개는 거의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무슨 테마주, 무슨 전쟁 테마주, 얼마 전에 대선 테마주 올랐다 급락 나오고 초전도체는 뭐 다 폭락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테마주는
시간 지나고 나면 제자리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주 말고는 우리나라 증시도 뭐 전쟁 관련주 정도, 뭐 방산주 정도 올랐고, 그동안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뭐 조선주 정도 올랐어요. 제약바이오, 코로나 때 오르지 않았던 제약바이오가 올랐죠. 코로나 때 많이 올랐던 치료제, 진단키트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코로나가 확산돼서 잠깐 반등이 들어가는 거고, 대다수가 예전 고점 대비했을 때 막 10분의 1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증시가 실적이 좋게 나와도 떨어지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데도 급락을 하는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AI 반도체 쪽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엔비디아는 절대 망할 리가 없겠죠. 근데 엔비디아하고 상관없는 뭐 우리가 걸치고 있는 AI 반도체, 우리 IT 버블 때도 진짜 수혜주는 그 이후로 살아남았지만 대다수는 다 없어졌어요. 전기차도 2010년도 때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주식 투자를 최근에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없어진 기업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형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당연히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폭락하면 또 반등 나오고 하겠죠.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증자를 한다든지 또 매출이 없을 경우에. 그래서 AI 반도체가 뜨는 쪽은 맞는데, 우리가 1년 전에 로봇 생각해 보면 지금 엄청 많이 내려와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도 임상 1상 2상까지 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없어지는 바이오도 너무 많아요. 오를 때는 같이 오르는데, 그거를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체가 있고, 또 정말로 AI 반도체든 제약바이오든 관련된 사업을 진짜로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시간 지나고 나면 회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우리 금리 인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명분이 생겨버렸어요.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해야 되는 명분. 참 그동안 미국이 달러를 많이 풀고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뭐 중동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쪽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지고, 뭐 미국은 빚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생각을 하시는데, 경기 침체는 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주가의 측면에서 똑같아요. 회사는 계속 잘하고 있는데 주가는 막 반절되고 반반절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엄청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매도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좋게 나와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그렇다고 그 기업들이 절대 망하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고평가 영역이고, 막상 금리 인하가 들어갔을 때 어떤 섹터가 지수를 하락을 이끄느냐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스 갖고 계신 분들, 나스닥 기술주 갖고 계신 분들, 하락 쪽에 베팅하신 분들이 남은 돈이 없어요. 1억 투자해서 200만 원 남고, 또 뭐 SQQQ 투자하시는 분들은 1억 넣으셨으면 1000만 원 남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금리 인하를 왜 하나요? 원래 금리 인하는 우리가 고물가 시대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그걸 이제 끝내는 관점으로, 금리를 급하게 내리면 물가가 또 올라갈까봐 그동안 못 내렸죠. 막 지지부진, 파웰 의장 같은 경우도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는 원칙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 가능성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금리 인하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나쁜 게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려먹은 게 고용 호조 때문에 금리 인하 발목 잡는다고 악재라고 그렇게 떠들더니,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세서 금리 인하 안 했잖아요. 물가 또 올라갈까봐. 근데 이제는 또 원래 그러면 고용이 꺾이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실업 증가가 악재라고 떠들면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대응 호재가 뭐예요? 미국이 50bp를 내릴 수도 있고, 또 요번 타이밍에 9월달에 50bp 내릴 수도 있고, 한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대형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금리 인하한다 그러고 반도체, AI 반도체 쪽만 올랐다고 한다면 지금 엄청나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오는 쪽은 반도체 쪽이란 말이에요. 실적 안 나오는 반도체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고물가 시대 때문에 힘들었던, 또 원화 약세 때문에 힘들었던 그 부분이 해소가 됐을 경우에 호재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또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주가가 역대급 바닥에 있는 기업들은 엄청난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왜? 내 주식이 이번 주에 폭락 안 하면은 왜 그렇겠어요? 우리의 친구들, 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미 없어요. 매도하고 미국으로 가든지 현금 보유가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현금 보유를 했나요? 10개 중에 9개가 떨어지는데. 반도체 쪽은 지금 반대매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나가는데, 월화수 반대매매 나가겠죠. 1억 갖고 3억 사서 30% 떨어지면 내 돈 1,000만 원 남으면 우리가 주식 담보 비율을 150% 유지시키려고 하면 4천만 원 입금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단기 폭락이 심했어요, 반도체가. 그래서 신용 스탁론, CFA 계좌, CFT 계좌 투자하신 분들 반대매매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미 손실이 많이 심해져서 40% 이렇게 손실이 나 있는데 조금 더 손실 회피하기 위해서 거래량 없는데 내가 집어 던지는 거라 그랬죠.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작년 초에 우리가 둔촌주공, 제가 그때 막 라이브 하면서 미분양 아니다, 지금 분양 받는 게 이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이유는 뭐였죠? 자재값이 올랐고 인건비가 올랐다. 밥값이 2배 되고 내려가진 않죠. 그게 분양가에 반영될 거다. 그래서 둔촌주공이 12억짜리가 20억이 된 거예요. 그때 헬리오시티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그러니까 부동산도 지금 막 거래량이 또 많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에서 금리를 내리고 또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하고 있죠. 그러면 건설주들은 좋아질 수 있어요. 건설주들은 20년 동안 안 올랐습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 허용을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은 많이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래량은 지금 또 호재라서 터지는데 당분간 부동산의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것은 일시적으로 또 당분간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페드 같은 경우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 피해를 봤던 업종, 그동안 힘들었던 나라들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힘들었던 나라들 요새 엄청 뜨고 있죠. 우리나라 명동, 이태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항상 회사에 있거든요. 어제도 12시에 있었고 오늘도 아침부터 와서 방송을 준비했는데 그 정도로 복잡하다고 해요. 그게 바로 리오프닝 효과겠죠. 이제 코로나는 무서워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코로나는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요새 또 워낙 확산 속도가 심해지고 있어서 너무 날씨가 또 덥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앞으로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이제 기준금리를 50bp 또 우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70% 이상. 한 번에, 그리고 나서 25bp, 25bp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러면 지긋지긋했던 고물가 시대가 꺾이겠죠.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이 어디서 나올지를 생각해서 미국이 금리 내린다고 하는데 반도체가 꺾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동안에 굉장히 아직도 미국이 고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연착륙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 침체까지는 오지 않는다. 고용이 강해요. 그 부분을 생각해주고, 우리가 금리 내리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업률이 어느 정도 그렇게 나와야 금리를 내리는 건데, 그거를 또 핑계 삼아서 급락을 시키고 있는, 그야말로 그냥 핑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워낙에 저평가고, 우리나라 PBR은 1배가 안 되는데 PBR 0.3짜리도 많아요. 쓰레기 가격에서 거래하는데 왜 내게 이번 주에 폭락을 안 했을까요? 팔 사람이 없어요. 다 털어서. 그럼 올라갈 때 매물 공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정말 오늘 강의 중요하니까 3번만 시청하세요. 사실 종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이 영상은 편집 영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작년 2차 전지 말고는 투자 안 했네 라는 그 기사.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어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기사 한번 보세요. 요거와 반대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2차 전지 빼고는 안 오르네 라고 해서 그때 삼성전자, 현대차 그때 그렇게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주까지. 삼성중공업 유증받으라고 매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올랐나요? 망할 것 같은데 실적 엄청 적자 나오고. 근데 지금은 막 엄청 좋잖아요 또. 그러니까 똑같아요. 작년에 현대차 러시아 철수했을 때예요. 이때가 작년 7월달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때 삼성물산부터 제약바이오 다 10개 중에 7개가 폭락했는데 그때는 2차 전지만 많이 올랐었던 시절이에요. 그럼 그 2차 전지 안에서 지금 거래량 없이 떨어진 종목들이 엄청 저평가잖아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인터내셔널, DX, 에코프로, BM, 삼성 SDI, LG화 이런 에이스 기업들은 지금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이 당시 때 10개 중에 7개 떨어지는 거고 똑같은 위치에 지금 2차 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희망이 있다고 봐야 되죠. 왜? 연말에 공매도 이제 금지 기간이고 쇼커버링 들어와야 되고 금투세 폐지되고 수급 공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외국인이 한 번에 질러주게 되면 하루에 20% 30%가 뜰 수 있는 매물 공백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때 어떤 게 나오냐면 2차전지 ETF 나와서 막 투자하라고 했는데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때 한 가지는 이때 뜬구름 잡는 광산 개발 하지도 않는데 뭘 한다고 했던 2차전지는 한 달 만에 10배 오르고 20배 올랐던 기업들 많거든요. 지금 막 70% 80% 날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또 무슨 상황이냐? 정말 황당해요. 지금은 연초에 가장 손실이 많은 게 뭐냐 하면은 반도체거든요. 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청개구리 투자를 해야 되고 저는 반도체 쪽은 무조건 조정이 나온다고 매일같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보시면 나오죠. 얼마 전에 제가 기사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ETF 쏟아져서 출시됐잖아요. 작년에 로봇 ETF 쏟아져서 출시되고 지금은 또 제약바이오 ETF 쏟아져서 나옵니다. 많이 올라있는 제약바이오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 올라간 것도 많지만. 그러면 돈 좀 벌어주고 막차 탔는데 가장 폭락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지금 한 일주일, 2주 상간에 반도체가 30, 40% 날아간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ETF를 막 냈어요. 손실입니다. 다. 결국은 반도체 ETF 들어간 분들 다 손실이에요. 지금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차 전지가 지금 반도체인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 전략이 필요하고 지금 과연 많은 분들이 미국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지 아닌 건지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금리 인하 원하셨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 세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미국이 계속 속스 급등한다, 반도체 폭락한다 매일같이 얘기하고 벌써 2배 올랐거든요. 근데 그 뷰를 바꾸지 않아요. 그거는 오르더라도 밑바닥에 있는 우리 종목, 거래량 없는 종목, 2차전지 포함해서 저평가 종목들이 지금 이번 주에 폭락을 했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막 지금 폭락했다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또 2차전지 많이 들고 계시고 이번 주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제 반도체가 좀 폭락하는구나 생각해서 생각보다는 괜찮죠. 불사조가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매일같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2차전지 최근에 특히 테슬라 폭락할 때도 테슬라는 급등을 2배 이상 하고 실적이 안 나와서 떨어지는 거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금투세 핑계 대면서 또 안 올랐어요. 왜? 진짜 금투세가 안 돼야 되거든요. 폐지가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안 간 것들이 이제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돼서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여기서 암기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내 종목이 또 지금 많은 분들이 폭락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막 대량 거래. 그래 미국 반도체 폭락했다. 단타 들어가자. 엔비디아 제가 100% 온다고 말씀드렸고 속스 급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힘든 길 미국으로 갔다. 우리나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반도체 원래 한두 달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던 게 대다수입니다. 반도체라고 괜찮았던 게 아니에요. 꾸역꾸역 올랐다고 한 번에 폭락해서 다 마이너스 수십 % 되는 거고 돈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또 반도체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또 뭐다? 다음 주에 반대 매매가 쏟아져서 나오겠죠. 그러면 반도체 쏟아져서 나올 때 또
또 거기를 들어가면 변동성은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단타치로.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급으로 지금 바닥에서 싸워야 되는데 현금 보유가 있다는 건 뭐죠? 지금 막 횡하잖아요. 이미 손절치고 2차전지 같은 종목들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그럼 반도체를 또 추세 하락하고 있는데 반도체 단타 치러 가기 때문에 월요일날 마진콜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면은 장중에 되돌릴 수는 있어도 종가까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날은 분명히 반대 매매 출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이 또 하락했고 야간 선물이 1%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단타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오르면 파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 사가지고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손해보고 있는 분들 매도 나오고, 지금 사신 분들 단타치로 확 빠져서 시작하면 또 싹 들어가서 올라가면은 또 팔고 막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밑바닥에 지난주에 많이 안 떨어진 종목 안에 최저점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 실적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이 올라가려면 너무 괜찮은 기업이 말도 안 되게 거래량 없이 떨어졌을 때 그거 급등 나오기 쉬워요. 두 번째, 많이 떨어져 있는데 뭔가 이슈가 있는 거예요. 하반기에 나올 뭔가 재료,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가격이 바닥인데 뭐 뉴스가 나올 게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폭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생각을 했을 때 바닥에 있는 종목을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밑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를 지르셔야 돼요. 현금 만약에 있다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없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올라갔을 때 따라갈 사람들이 많은 종목을 하셔야 되는데, 반도체 쪽 대량 거래로 떨어지는 종목은 이번에 폭락한 게 하락의 축이 되기 때문에 오르면 매도가 나온, 그것만 암기해 주시면 돼요. 폭락의 축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은 이제 볕이 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힘든 길 끝났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도체 폭락하면 내 건도 떨어지지 않느냐? 아니에요. 지수가 대폭락을 하면 반드시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어제 기준으로 4% 지수가 떨어졌는데 보통 12% 날아가고 13% 날아간 종목이 수두룩해요. 그거는 하락을 주도하는 거고, 4% 떨어졌는데 그거보다 미만으로 떨어진 종목은, 비슷하게 떨어진 종목은 억지로는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없고 내가 집어던지고 또 내가 또 집어던지고 옆에 사람 집어던지고 떨어지는 폭락주 단타치로 물타러 가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 수급이 확 붙으면 확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하츠 같은 경우도 실적 조사 한 번의 신고가를 하루 만에 찍어버렸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매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한다면 이제 결론이 섰죠. 이번 주 내 거 폭락은 안 했다. 지수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죠. 하지만 지수가 폭락만 안 하게 되면은 지수가 약보합, 강보합일 때 상도 갈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30%가 하루 이틀 올라서 30%, 50% 올라서 2배 가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지금 반도체가. 그러니까 단타 수급은 글로 꼬이고 거래량은 거기가 많은데, 시간 지나고 나서 다른 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폭락한 반도체는 올라갈 때 매도가 나오고 지금은 막 관심이 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거래량이 확 죽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2, 3년 전에 네이버, 카카오 그랬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붙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거래량이 없죠. 그쵸? 또 3, 4년 전에 무슨 5G, 코로나 관련주, 게임주, 엔터주 급락할 때는 거래량이 붙어서 단타 치러 가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거래량이 죽으면서 떨어지고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갈 때 그쪽으로 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수가, 주도주가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폭락 나오고 내 것도 같이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 확 올라가는 거는 바닥에 있는 다른 것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락을 본격적으로 주도하는 종목은 지금은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고 밑에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기업들 위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의견이에요. 아시겠죠?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프닝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오프닝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오늘 미증시, 나스닥, 시황,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그리고 다음 주 전략, 미국 전략, 시황까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한 20-30분 더 할 건데, 시청하시기 이전에 불사조 주말 영상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토요일 영상.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너무 도움된다. 저는 제가 많은 분들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잘 되는 게 제 인생 소원이고, 안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들고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 다 아껴드리고 싶고 잘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사조 좋아요율은 지금 뭐 며칠 전 영상은 또 98% 가까이, 그러니까 좋아요, 싫어요 있으면 좋아요가 98%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게 저의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거 영상 무료니까 따뜻한 댓글, 축하 댓글, 20만 축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유튜브에 하시는 겁니다. 멤버십은 매일같이 라이브를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 유튜브 가입 버튼에서 해주시고, 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152-5453으로 문자로 문의 주세요. 그리고 불사조 영상 보세요. 지난주 폭락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고생 끝 행복 시작. 2차전지 뭐 삼성 S대도 이번 주 안 떨어졌죠? 속스는 맨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영상 보시면 깜짝 놀라요. 그 정도로 강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실질적인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찍을 수 있도록 하겠고, 단타 매매 아니거든요. 오늘 사가지고 뭐 전쟁 이슈 종목 얘기하고 월요일 안감 손절 이렇게 하면은 영상 찍기 쉽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계좌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은 안 가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도 제가 굉장히 있거든요. 뭐 있어요? 2차전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작년 고점에서는 고점이라고 했고, 작년 초에는 2차전지 엄청 했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인터내셔널 뿐만 아니라. 근데 폭락을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사라 그랬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근데 내가 기다리는 이유를 저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이거 갖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더 사고 더 사지는 못할 망정 단가도 안 낮아지죠. 옛날에 1억 사고 지금 300 사도 단가는 안 낮아지죠. 하지만 왜 더 사겠어요? 많은 분들이 한 주라도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종목을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래 걸리는 종목 건설 섹터, 대우건설 최고 기업은 맞는데 안 갔어요. 이제 벼뜹니다. 금리 인하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CJ, CGV 같은 기업들 완전 턴어라운드 들어가는데, 베트남도 1등하고 있고, 뭐 미국 적자 부분 떼냈고, 대주주가 추가 매수했고, 이런 부분들, 포스코 홀딩스, 뭐 삼성 SDI, 그리고 뭐 에코프로 이런 그룹들 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LVMC 홀딩스는 이번 주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랑까지 해서 라오스 또 진출하거든요. 이마트 편의점 2,000개까지 늘리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크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항상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주가가 안 가더라도 갈 수 있는 이유.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그게 꼭 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 하나도 거짓 없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잘 될 거다. 그리고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스부터 볼게요. 속스. 많은 분들 깜짝 놀랐죠. 제가 여기서 대량 거래 터졌다고 표시해놨죠. 진짜 금방 왔죠. 33까지 2배 올랐잖아요. 근데 대량 거래가 또 터졌어요. 그리고 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는 요 전정 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 반도체 4,500 간다 그랬는데 4,500을 순식간에 찍어버렸어요. 저가를. 지난번에는 120에서 반등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 패턴 안 쓴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어디예요? 200일선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도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가 선물이 빠지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졌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월요일도 다우가 나스닥이든 반도체가 막 강하게 오르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여기도 마진콜이 나올 것 같거든요. 반도체 지수가. 그럼 뭐 정말 4천 초반도 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막 떨어지면 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옵션 쪽에서 우리나라 쪽도 옵션 프리가 막 터지면서 몇천 프로가 터졌거든요. 하루 만에 막. 옵션은 아예 하지 마세요. ELW 옵션 많은 분들 모르시잖아요. 아시겠죠? 콜프리, 푸프리 이런 게 있는데 프리가 확 터지면서
뭐 하방 쪽에 10원짜리가 몇백 원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미국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천도 올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새 출발하는 거죠. 이게 이번에 나스닥도 여기서 확 밑으로 밀어버리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이게 뭐 또 18,600에서 16,600인데 만약에 이번에 이 밑에서 이만큼 오는 걸 생각한다면은 아직 바닥 아니에요. 기술주는 아직 바닥 아닙니다. 다만 폭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반도체가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단타 붙겠죠. 또 많은 분들이 막 산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은 반도체가. 그러면은 여기선 단타가 이제 붙는 거예요. 근데 매물대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오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상승의 벽을 막는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 반도체 쪽은, 기술주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속스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서 40에서 50 사이가 도달이 된다. 제가 한 1차가 40에서 50 사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속스 같은 경우가. 그럼 반도체가 또 떨어진다는 거냐, 미국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도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오르게 되면 여기서 막 또 사줘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4, 50 사이를 가게 되면 속스 같은 경우가. 그러면 거기서는 또 단기적으로는 바로 안 갈 가능성이 있고 한번 눌러서 요번에 상승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승의 축을 한번 또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반도체 폭락은 안 하고 지수 폭락 없고 나머지 종목들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속스든 SQQQ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단 한 개도 오차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SQQQ는 미국 나스닥 떨어지면 3배 올라가는 거고, 속스는 미국 반도체가 떨어지면 1% 떨어지면 3% 올라가는 상품이에요. 워낙에 이게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이제 매물대잖아요. 46에서 50 사이가. 여기를 도달될 때 마진콜이 반도체가 강하게 들어간다 말씀드리겠고, 엔비디아는 그나마 잘 버텼어요. 엔비디아 덕에 지금 들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지난번에 여기를 한번 밀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60선에서 반등하는 걸 나왔기 때문에 이번 60 깨면 120 아래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100불을 깨게 됐을 경우에 여기 이제 뭐 90불 때도 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다만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미 폭락을 했고, 미국 월요일날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면 월요일날 심지어 한 번 더 반도체가 미국이 폭락을 하더라도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 거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날 우리나라 반도체는 반대 매매로 시작할 거거든요. 일단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월요일날 회복을 못했을 경우에도 입금을 해야 되고,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또 반대 매매가 또 나가기 때문이에요. 금요일날 터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렇게 밑에서 올라 있는데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안 사면 그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이 이렇게 14배가 오르면은, 1년 만에 14배가 오르면은 떨어지면 반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구간에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슬 보세요. 속슬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현실입니다. 딱 7만원짜리가 70불짜리가 29불 가는데 1, 2주 걸려요. 어떻게 우리가 이익 실현 하나 갖고 있으면 한 번에 손실을 잃게 되는데, 거래 빵 터졌잖아요. 지금 엄청 터졌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것도 그러니까 반등하게 되면 이제 이게 추세가 바뀐 거예요. 인텔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작년에 인텔 막 올라갔잖아요. 그럼 뭐 하나요? 50에서 지금 20불인데. 그러니까 금방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반도체 종목의 인텔의 현실이고, 실적도 안 좋고, 엔비디아는 그나마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엔비디아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매물대가 되고 올라가면 서로 매도하기 때문에 확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단타가 붙어서 한두 달 괜찮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사주니까. 하지만 추세 우상향 전고점을 바로 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완전히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세요. 자,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확 떨어졌는데 일본은 아예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를 떨어지게 됐을 때 뭐가 떨어질까요? 2600대를 오게 되면 반도체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예요. 내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버틸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여기서 한 번 더 확 반도체가 밀어서 떨어지게 되면 지수 또 당분간 폭락 없거든요. 횡보 들어가면서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괜찮거든요. 반도체도 폭락하게 되면은 다른 분들 한 번에 반대매매 때리게 하면 또 한두 달 정도 단타 붙고 또 괜찮아요. 그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확 떨어지면 이제 지수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코스닥도 월요일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뭐라 그랬죠? 재수없음 800 밑에 온다 생각했거든요. 이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만약에 밑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반대 매매로 수급이 바뀌었는데 코스닥이 다시 추세를 그려갈 때 다른 것들이 추세를 그려서 추세 우상향 만든다 그랬죠. 자, 힌트는 뭐다? 작년에 지수가 올랐을 때 2차 전지만 올랐죠. 그리고 지수가 지금 떨어졌는데 반도체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때 다른 게 올라갈 때 이게 주도주가 바뀔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월봉상으로 지금 딱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승막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엄청 큰 기회입니다. 우리 전우들, 친구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래량 없는데 엄청 좋은 기업을 다 때려놨기 때문에 물반 고기반 장세가 될 거예요. 올라가면은 그냥 10% 휙 올라서 VI 가는 장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 할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안 돼가지고 못 간 게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월봉상으로 우상향 지수 딱 만들고 있고 지금 이 가격 779포인트 아래를 만에 내려오는 게 반대매매 750 와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고점으로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 코스닥 1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예전에 IT 버블 때 2900이었는데 아직도 779. 여기서 이런데 금투세를 어떻게 합니까? 절대 하면 안 되지. 공매도 엄벌 쳐야 되고 그거는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증권 거래세도 폐지하는 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떨어진 종목 이렇게 코스닥 폭락할 때 내 거 이거보다 덜 떨어졌다 그 바닥이에요. 확실합니다. 완전히 이해되셨죠?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중요한 2차 전지 안에서 금요일날 많이 떨어진 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있죠. 여기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이닉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이거 떨어지는데 1, 2주잖아요. 그쵸? 먹은 거 다 토하잖아요. 그쵸? 24만원에서 25만원에서 반절인데요. 뭐 여기서 추가로 떨어지면은. 근데 여기를 본격적으로 올랐던 가격이 하이닉스가 밀릴 수 있는 가격이 어디죠? 그러니까 큰 틀로 봤을 때 하이닉스가 만약에 세게 밀리면은 15, 14, 17 사이에요. 여기서는 오랫동안 지지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이 괜찮으면은 또 어느 정도 반등 시도를 찌글찌글 하면서 횡보 들어가면서 여기서 집어던지는 급한 반대매매 물량 또 금요일날 종가 산 분들 최근에 사신 분들 올라가면 여기서 매도가 막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급등해서 올라가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밑에 내려와서 반대매매 만약에 밑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올라가면 또 단타 금요일 종가 사신 분들 월요일에 시초가 들어가신 분 또 매도 나오니까 그냥 이 밑에 내려와서 시간을 좀 보일 때 지수 폭락은 없더라도 월요일날 떨어져도 그리고 나서 자리 만드는데 한두 달 걸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모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주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회죠. 기회.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오른 게 없어요. 삼성전자가 왜 올라왔나요? 전고점을 갈 이유가 명확한 종목이죠. 96,000원을 가려면 삼성전자 올랐을 때 질르면 수익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틀 전에 여기 삼성전자 급등했을 때도 제가 반도체 꼬시기 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영상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SK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오를 때 여기서 뭐라 그랬죠? 목요일날 영상 보세요.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이렇게 올렸어요. 영상을. 수요일날. 귀신처럼 딱 맞았잖아요. 반도체 그때 딱 꼬심당했으면 본격적으로 폭락은 반도체 나왔잖아요. 또 엔비디아 폭락 나오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여기서 떨어진다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모아가면 되죠. 이제는
왜?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9만 원을 돌파할 종목이니까. 또 근데 이번에 반도체가 마진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훅 떨어지면 여기서 막 V자로 막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동안에 한두 달 정도 내가 모아간다 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75,000원대 오면 좋잖아요. 다시 사기에.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러니까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제가 예시 들었던 STI 어떻게 됐나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락 각도가 너무 심하다. 이런 걸 민다. 대놓고 폭락 나오자. 속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밑에서 내 종목이 오랫동안 오른 종목이 고점에서 찌글찌글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에 지금 거래 터지면서 내려오는 거. 반토막이 한 2, 3주 만에 되는 거. 요런 것들은 추세 돌리기가 힘들어요. 다 매물대예요. 이런 데가.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TI 같은 종목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 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되거든요. 한미반도체, 리포트 때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안 사면 후회라고 한미반도체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LG전자 비교하면서 시가총액 비교하면서 LG전자 같은 아름다운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올랐던 상승폭이 얼마 안 되죠.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올랐던 폭이 크죠. 근데 여기서 폭락 나오면은 또 단타 들어오겠죠. 반절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은 20만원에서 반절이에요. 그러면 바로 폭락은 안 하겠죠. 하지만 오랫동안 상승을 유지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사이클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 네이버 카카오도 그랬고 예전 위메이드, 예전 코로나 관련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여기서 떨어지면 당분간은 괜찮을 수 있는데 추세 우상향에서 전고점에 갈 수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제가 비교하면서 이게 17조였잖아요. LG전자하고 똑같았잖아요. 근데 5조 날아가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LG전자는 최근에 올랐죠. 그런데 억지로 떨어졌는데 매출 100조로 가는 모멘텀이 있죠. 자동차 전장 쪽하고 가전 쪽. LG전자를 월요일에 같은 날 저는 사면 매우 좋다고 봐요. 제가 여기서 증명했잖아요. 바로 안 간다고. 여기서 제가 실제 편입은 아닙니다. 이거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갔어요. 여기서 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가죠. 근데 지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떨어졌어요. 그럼 LG전자 같은 기업을 너무 좋다. 99,000원으로 95,000원 딱 해서 다시 전고점을 요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오른 게 얼마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반면에 반도체는 지금 하락을 이끌고 있잖아요. 하락을. 보세요.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게 뭐 퀄리타스 반도체 떨어졌다면 20%고 케어젠 이런 애들은 안 그래도 이건 좀 다르죠. 테크윙 이런 것들 건드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오른 종목이니까 폭락을 하더라도 단타나 치고 또 빠집니다. 서름에도 나와서 이런 거가 하락을 시작하는 종목이에요. 또 뭐 있죠? 하나머티리얼즈 보세요. 어떻게 떨어지나. 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안 떨어지면 다 괜찮은 거. 오랫동안 올랐죠. 요것도. 또 뭐 있어요? PSK 홀딩스 이런 거예요. 떨어질 때 오랫동안 오르면 떨어지는 각도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아니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PSK 오랫동안 올랐던 종목들 하락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대형주 안에서 지금 설명한 것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당분간 좀 약세니까 천천히 75,000원대에 오면 모아가고 LG전자를 저는 월요일 날부터 또 적극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LG전자 13만원 넘어도 결국은 전고점을 19만원을 넘을 종목으로 LG전자, 현대차였잖아요. 유튜브는 그날까지 하기로 한 게. 현대차는 신고가를 찍었고 현대차는 자동차 종목인데 이번에 급하게 올랐잖아요. 그쵸? 근데 현대차는 최근에 올랐는데 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는 또 아니거든요. 현대차는 조금 더 있다가 모아가시는 게 좋겠고 현대모비스 이거 억지로 떨어지잖아요. 현대모비스 저는 자동차 쪽에서 12년봉 돌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12년봉 돌리는 현대모비스가 꼭 보셔가지고 저는 28만원 32만원 넘으면은 이거 41만원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현대모비스입니다. 이런 기업이 가는 거예요. 현대위아 억지로 떨어졌죠. 억지로. 이거는 억지로예요. 왜? 자동차 부품주가 안 갑니다. 실적 아무리 좋아도 안 가요. 이건 거래량 없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비슷한 게 뭐 있어요? 대원강업 그리고 현대공업이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요거 거래량 나왔어도 안 나왔어요.
누가 때린 겁니다. 4%. 그러니까 요런 억지로 신저가 종목들 있죠? 실적 엄청 좋아지는 기업, 억지로 신저가 종목, 현대공업, MS오토텍 요런 것들, 명신산업 이런 게 엄청 저평가인데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데 매물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 질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적 엄청 좋기 때문에. 그래서 MS오토텍, 현대공업, DY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DY 자동차 부품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주 안에서는 이따 저는 끝에 말씀드릴 거고 LVMC 홀디스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대우건설 볼게요. 대우건설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바로 안 가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자, 금리 인하합니다. 급하게 진행돼요. 물량 공급 쏟아져서 나오고 재개발 재건축될 때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가격이 공급이 확대됐을 때 음마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치동 막 서울 전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했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는 부동산 가격을 좀 빼야 되기 때문에 압구정, 여의도, 목동, 분당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건설주가 땅 찍고 헤엄치기고 대우건설은 한남동부터 해서 뭐 정부 수주도 많이 따고 또 PF 대출 문제도 이제 없어지겠죠. 금리 인하. 근데 여기 그 대우건설은 PF 대출 문제도 아예 없는 기업이에요. 다른 나라 쿠웨이트, 이란의 그 쿠웨이트 이런 쪽에 아랍 쪽에서 대출 받아와가지고 부채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엄청 좋거든요. 대우건설이. 그래서 요런 대우건설 같은 기업을 재개발 재건축 이슈를 이끈다고 했을 때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가 저는 건설이라고 보거든요. 철강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도 이렇게 20년 동안 소외됐던 건설주 안에서 최고 저평가 대우건설 재건 이슈도 있습니다. 대우건설 꼭 보세요. 저는 이 위에 다시 돌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LG전자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오랫동안 오른 게 아니고. 여기는 또 원전 설계 능력까지 유일하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월요일에 만약에 조정 나왔을 때 본다? 그럼 대우건설이에요. 여기서 조금 머물다가 얘는 올라간 매도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5,000원 뚫어서 제가 6,000원 먼저 저항 보고 120월선 급등하는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저항 보고 쉬었다가 저는 여기 10,000원 이상도 간다고 봅니다. 대우건설. 그 현대건설도 당연히 같이 좋죠. 현대건설 보세요.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는 있지만 어차피 지수 떨어지면 바닥에 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하게 됐을 경우에 건설 섹터,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설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GS 건설도 오르잖아요. 최근에 올랐잖아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기계도 있고 요런 것들 같이 보시면 돼요. 뭐 그리고 재건주 많잖아요. 뭐 수산중공업, 뭐 현대 에버다임, DY 파워, 그리고 대창단조, 한미글로벌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갈 때 모멘텀이 재건 이슈와 함께 떨어질 때 바닥에서 오른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 빠졌지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제일 좋은 건 한미글로벌, 대창단조, DY 파워입니다. 또 있거든요. 대형전에서는 인프라코어고 HD 현대 인프라코어. 근데 탑픽은 대우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전 대우건설 제가 보여드릴게요. 꼭 그렇게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참고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CJ, CGV겠죠. 안 떨어졌네요. 바닥에는 어차피 있어요. 실적 턴어라운드, 1,000만 관객 늘어나고 부채 줄어들었고 이게 장기 리스 부채 빼면 부채 100% 이내. CJ 쪽에서 여기 올리브 네트워크스 현물 출자 4,400억, 현물 출자 유증까지 완료됐죠. 그리고 기관들은 12,000원에 몰려있고 유상증자 물량이 이미 소화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시가총액이 5,000억이면 5,000억, 6,000억이 유증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소화가 됐죠.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도 좋아지고 기관 외국인 들어오죠. 한 번에 쏘게 되면 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7, 8,000원 요 사이가 가게 되면 매도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유증받은 분들이 한번 매도했다가 내려왔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우 좋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CJ, CGV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넘버1이죠. 그러니까 에이스 기업만 보는 거야. 포스코홀딩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죠. 21선이죠. 이번 주에 포스코홀딩스 보합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지난주에 난리 난다고 신저가 찍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했던 분들, 친구분들 다 매도했어요. 이제 20-30%도 안 남았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왜 반대 매매가 없냐면 이미 반대 매매가 나갔고 반대 매매를 막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3억을 샀는데 하루 이틀 만에 30% 날아가면은 3억 사가지고 30% 날아가면은 1,000만 원 남잖아요. 원금 1억에서 4천만 원 입금을 어떻게 하나요? 근데 여기는 오랫동안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오더라도 지금 신용 스탁로 하신 분들은 반대 매매를 막고 심지어 새로운 신용이 들어와서 신용 안 줄어요. 올라갈 때 신용이 줄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진골 다 나갔고 지난주에 나갔고 반도체 폭락할 때 견뎠죠. 2차전지 21선 내려오죠. 장대봉으로 120일선 돌파하러 가면서 공매도 금지, 외국인들 지분 모으죠. 외국인들 기관들 지분 모으고 예전에 고점에서 10일 만에 순식간에 70% 올랐고 에코프로는 한 10일 만에 더블 이상 갔었어요. 그때 외국인 기관이 다 떨어서 주도를 했다면 지금 외국인 기관이 포스코홀딩스 매도 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매도 치는 겁니다. 왜? 하루 거래량 대비했을 때 외국인이 30% 40%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만 냅둔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주워먹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이슈, 거래세 폐지 이슈, 공매도 처벌 이슈, 쇼커버링 한 번에 8대 100만 주 들어갈 때시피 올라갈 때도 100만 주, 200만 주씩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요것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대우건설처럼 요렇게 올라가면 서로 좋다고 나옵니다. 며칠 한 걸 한 5일 걸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는 포스코홀딩스가 되는 기업이죠. 당연히. 아니 모멘텀 너무 많잖아요. 여기가 또 철강 이슈에도 제가 현대제철도 제가 괜찮다 그러잖아요. 이제 금리나 수혜주로. 근데 포스코홀딩스 철강, 인도에 철강 사업 투자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구조 계획 아마 확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조 원 자사주 규모 소각한다는 거 호재 기다리죠. 올라가면 요 이슈 또 나옵니다. 천억을 매수하고 나서 즉시 소각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기업이 어딨나요? 2차 소재 산업이 성장이 둔화된 건 맞죠. 근데 전기차로 다 안 바꿀까요? 시간 지나면 다 전기차 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막 인도네시아 쪽에서 막 성장률 1등하고 미국 쪽에 현대차 전기차가 잘 나가는 거고 동남아는 아예 장악했어요. 현대차 거의 1위입니다. 베트남, 라오스 이런데 현대차 점유율 50%예요. 그래서 염호나 광산, 리튬, 우량 자원은 이미 확보 끝났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양극재 같은 경우가 되게 포트폴리오가 다변화해오고 있었고 포스코퓨처에 음극재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본다면은 2026년까지 이제 리튬 10만 톤 이상이잖아요. 니켈 한 5만 톤, 양극재, 음극재 막 11만 ton 가니까 철강 쪽에서도 중국 철강 스프레드가 상승한 거 있거든요. 지금 중국 쪽도. 그럼 중국도 부동산이 회복이 좀 될 거라고 했을 경우에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이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철강주 아니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철강주 이슈로도 갈 게 하나 더 추가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5만 6천 원인데 50에서 55만 원 돌파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사줄 거고 벼뜨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 없다 이런 얘기 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매수하셔서 인내하신 분들은 이 가격 50에서 55만에 돌파됐을 때 바로 60 못 가면은 또 주춤주춤할 때 매도 나올 수 있고 이익 실현 나올 수 손절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견디신 분들 다 수익권으로 바꿀 수 있는 장대봉 슈퍼 양봉을 기다린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 제가 매도 리포트 나왔다는데 또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영상 보세요. 이날 기관들 바보예요. 올랐을 때 반도체 엄청 좋다고 한미 반도체 안삼 후에 리포트 반토막 먹어요. 포스코 퓨처엠 매도 리포트 냅니다. 그때 다 회복했네요. 지수 폭락하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응급제 1등 기업입니다. 유일하잖아요. 그럼 포스코 퓨처엠도 한 30만 원 이상은 도달이 돼야 뭔가 좀 키 맞추기가 들어가거든요. 포스코홀딩스랑 같이 요거랑 포스코 DX 마찬가지라 그랬죠. 28,000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가격이에요. 반대매매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파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꾸준하게 모아놓으면 한 번 위로 딱 때릴 때 포스코 그룹주 때릴 때 같이 때립니다. 에코프로 같이 때릴 거예요. 에이스 기업이죠. 에코프로 BM 같이 때릴 거예요. 에코프로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하반기 또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고 전에 나왔고 전기차 신모델에 중저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기술이 있었죠. LFP 배터리 양산 목표로 한다 그랬죠. 헝가리, 포항 그러니까 2차전이 양극재 소재 이쪽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코프로가 글로벌 1위 양극재 소재 기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이잖아요. 지주사. 그쵸? 에코프로.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를 기점으로 북미의 이제 전기차 시장 지배력을 늘려서 현대 기아차 이후에 이제 뭐 포드 같은데 전기차 출시 계획이 있잖아요. 수요의 어떻게 보면 공백기를 이제 극복을 시킬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에코프로 BM이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 능력 기반으로 뜨는 데가 여기 아니에요. LFP 같은 경우가.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거점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그러니까 현재 생산기지 확보한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 잡자는 외국인기관 사잖아요. 에코프로 BM도 같이, 그러니까 에이스 기업들 다 나열해 드렸어요. 거기에 삼성 SDI 이번 주 안 떨어졌죠? 지금 보합이네요. 약보합 0.74 이번 주 성공이에요. 삼성 SDI, LG화학까지 저는 에이스 기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지수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LG화학 올라가면 살까요? 팔까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사죠.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대 떨어진 반도체는 올라가면 서로 매도하고 단타를 칠 생각이지만, LG화학은 올라가면 서로 질르겠죠. 삼성 SDI 올라가면 서로 질르겠죠. 에코프로 BM 올라가면 이제 서로 질르겠죠. 포스코홀딩스 올라가면 서로 질르겠죠. 2차 전지가 반도체 폭락했을 때 지수를 이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됐죠? 요거 됐죠? 그래서 2차 전지 주주님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이제 LVMC 홀딩스잖아요. 자, LVMC 홀딩스는 이제 자동차 조중에 부채 비율 60%고 제가 핵심이에요. 어쨌든 여기 최대 주주가 40%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KR 모터스 갖고 있는데 매각하게 되면 500억, 600억 매각 모멘텀, 그리고 인도 차이나뱅크 지분율이 11%인데 주식 전환 안 된 1,900원짜리 물량 주식 전환하면 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넘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블럭딜로. 왜? 자, 보시면은 여기는 일단 부채 비율은 일단 50%, 한 60% 정도밖에 안 되고, 오세영 대표가 인도차이나 은행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라오스 쪽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LVMC 투자하실 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뭘 말씀드렸죠? 이거는 보셔라. 자, LVMC 유튜브 홈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라오스 여행 한번 가신 분들, 이제 라오스 편의점 하면 다 LVMC에서 하는 거예요. 이마트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해서 이마트랑 진행을 하고, 유통업 1등 목표로 하죠. 그리고 전기차, 택시 사업하고 있어요. 라오스 국무총리가 인정해주고, 현대차 점유율 50%, 기아, 현대차 트럭 90% 점유율, 쌍용차, 여기는 캄보디아 쪽, 지리자동차, 미얀마 현대차 독점입니다. 어찌됐든 아직은 규제가 있어서 많이 안 팔리지만, 라오스, 중국 고속철도 태국까지 연결돼서 완전히 라오스가 어떻게 보면 국민소득이 4년 전 코로나 전보다 거의 한 70%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골프장 하고 있고 시장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하고 있죠. 이 영상 꼭 보시고, 더 확실한 것은 채널A나 한국 매일경제 방송에 나왔던 여기 오세영 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영 대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분이 채널A하고 매일경제 나와서 얘기한 거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오스 자체 국민 세금의 20%를 담당하는 라오스의 삼성전자, 라오스 이마트가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 뭐 성장 모멘트 하반기에 대형 쇼핑몰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보다 더 이제 모멘텀이 확실해지는 게 뭔가요? 신세계예요. 자, 그러니까 신세계랑 이제 그제 계약했죠. 신세계 팩토리 스포를 라오스 진출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이제 메가몰에 또 오픈을 하는데, 여기 한국 와서 계약한 거.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신 이제 여기 총괄 이사님이잖아요. 신세계 백화점이 라오스 진출하는데 누구랑? K-뷰티 브랜드 글로벌 한다 그랬죠. 라오스 K-뷰티, 그리고 한국 영화 1등이에요. 거기서 파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본사에서 신세계가 라오스 최대 민간기업 LVMC의 코라오 그룹이, 그래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상반기에 들어갈 거고, 이제 그 편의점이 2,000개지만 향후 10년 안에 10개 정도의 오픈을 목표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콕콕 메가몰, 그리고 온라인몰까지 진출한다 그래서 K 컨텐츠 라오스의 K 패션 뷰티 이쪽 전부 다 장악합니다. 신세계 쪽에서 LVMC랑 같이. 그래서 K-패션, 라오스는 또 우리가 평균 연령이 24세거든요. 그리고 자녀 출산은 3명 이상 진행되는 인건비가 제일 싼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구바이오제약 모멘텀이 있잖아요. 동구바이오제약 합작법인 이마트, 하반기 쇼핑몰, 그리고 KR 모터스 매각
하게 되면 5, 600억 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매각한다고 확인했고 실적도 흑자 전환했잖아요, 상반기에. 그래서 그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금리나 최대 수혜주라 그랬죠? 딱 요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코콩 무브가 이제 이게 이제 라오스 택시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라오스에서 택시 타고 다니고 이제 사륜 택시도 이제 LBMC에서 하는데 전기 뚝뚝이 태국 같은 데 가면 뚝뚝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박이 나고 있어가지고 이게 태국까지 진출해서 이제 푸켓 많은 분들 놀러 가시면 LBMC에서 하시는 뚝뚝이 타실 수 있거든요. 하반기에 진출한다는 모멘텀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실적을 이제 LVMC가 가장 좋은 게 어떻게 보면은 실적 이슈인데 이마트가 이제 하반기에 글로벌 위기를 돌파한다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오스에 이게 그 이마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점 이청량이 정말 크잖아요. K푸드가 뜬다 그래가지고 K푸드 열풍 올라탄다고 이마트가 이제 LVMC랑 진행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도 뽑고 있고 동구바이오장이랑 합작법인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이 너무 많다. 그리고 LVMC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LVMC는 요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200% 증가됐는데 여기 보세요. 코로나 끝나고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라오스 끼비 원래 8천에서 22,000까지 올라갔으니까 차값이 3천만 원인 게 1억인 거예요. 그게 15,000끼까지는 내려간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 진행이 되게 되면 신흥국도 이제 우리나라 화폐도 강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관광객 증가 1위가 라오스예요. 태국 국민들 엄청 가고 중국 고속철도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증가한 데가 라오스인데 라오스 검색하시면 라오스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일하러 오고 라오스 국민소득 늘어나고 라오스에 도로 깔고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속도로도 우리나라에서 해주고 있어요. 수력 발전은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고 라오스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아서 수출을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업 실적이 차값이 엄청 비쌌는데도 사상 최대 팔렸는데 차값이 내려가게 되면 훨씬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현대차가 이미 1등이에요. 50%. 그래서 대형 마트, 이마트, 그리고 미얀마도 사실 현대차 독점이거든요. 도요다는 철수를 했는데 미얀마도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현대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SK대차랑 크레타가 잘 팔리게 된다면 또 이제 실적을 이제 BEP는 넘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도 이제 없잖아요. 현금성 자산 120% 증가되고 그래서 영업실적도 개선되는데 KR모터스 매각까지 있으니까 이제 장폭락 안 하니까 당장 다음 주라도 한번 저는 기대를 해볼게요. 왜냐면 하반기 때 이슈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제가 멤버십에서 말씀드리고 최근 영상 3, 4개는 꼭 보시고 채널A 오세영, 매일경제 오세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라오스에서 어떤 기업인지 나오거든요. 세노안에서 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카카오랑 협업해서 또 하반기에 택시 잡을 때 카카오 어플로 잡는 거예요. 그것까지 진행되면 카카오, 뭐 이마트, 신세계, 현대차, 기아차 대기업에만 진행되고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라오스에서 제일 큰 쇼핑몰 오픈하는데 공개를 다 못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실적 개선을 KR모터스라고 한다면 한번 전고점은 한 번에 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츠 같은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저가에 있다가 이거는 원래 역배열이었는데 하루 딱 오르니까 신고가인 거예요. 거래량 증가되면서.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요거는 10년봉 저점에서 작년에 40%가 오르고 올해 100%가 안 올랐거든요. 제가 연초에 밀어버렸던 코리아 FT처럼 연초 100%짜리가 안 떴어요. 요런 식으로 10년 만에 턴해서 이것도 엄청 연초에 밀어붙었던 종목인데 월봉 120일선 돌파해서 한 번에 거래 터지죠. 신고가. 그러니까 월봉 120일선 하반기 모멘텀에는 한 번에 뚫어서 신고가를 간다고 했을 경우에 저는 5,000원 이상 보고 있거든요. 그 근처까지는 보니까 시가총액이 예전에는 라오스에서 현대차만 했을 때 1조 7천억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 신사업이에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마트는 라오스 1등이거든요. 그럼 편의점 2,000개, 그리고 광산도 준비한다고 했고
그리고 실적 좋아지고 KR 매각에 이마트 관련된 이런 호재 쇼핑몰까지 동구바이오 제약까지 해서 우리가 복제약 판매하게 돼서 합작법인 세웠잖아요. 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동구바이오 제약이 인터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나오잖아요. 동구바이오 제약이 얼마 전에 상 탔는데 창사 이래 최대 규모 투자를 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이거 동구바이오 제약이 앞으로 성장을 할 거냐 물어봤더니 여기에 딱 대답을 해요. 여기 보세요. 한국의 경영자 특별 대상인데 여기 4명이 선정됐는데 여기에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동구바이오 제약 신고가 최근에 찍었었잖아요. 어떻게 성장을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나와요. LVMC 이게 나옵니다. 어디 있었죠? 제가 좀 빠르게 보니라고. 아,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의약품대에서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다 라는 건데 여기서 동구바이오 제약이 여기 찾아보시면 LVMC 얘기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죠? 여기 라오스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LVMC 홀딩스와 함께 헬스케어 시장을 하는데 합작법인 설립해서 복제약을 만들어서 몽골 쪽 진출하는 게 동구바이오 제약인데 돈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합작법인은. 그럼 LVMC가 라오스에서 병원이라든지 의약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니스 바이오라든지 그거하고도 지금 우리가 MOU 맺은 거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LV에서. 그래서 요렇게 된다고 하면 동구바이오 제약이 요새 또 신고가 찍었잖아요. 신고가 찍고 조정 나왔죠. 신고가 찍고 조정 나왔죠. 그러니까 요새 영업이 엄청 좋아지니까 요게 하반기에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금요일 날도 이건 안 떨어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지난주만큼은 LVMC가 잘 버텼어요. 1%니까.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8, 9, 10, 11, 12 너무 많아서 만약에 이제 한 번에 올랐으면 좋겠어요. 전고점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돌파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목표가는 항상 한 4천, 한 5천 원 정도까지는 가야 연봉 100%가 터지는 거여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옛날 시총을 이제 유무상증자에서 가격이 바뀐 거라 그랬죠. 옛날 지금 17,000원이 옛날로 따지면 이게 32,000원이에요. 유무증에서 가격 바뀐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2,400원 옛날로 따지면 5,000원인 거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1조까지 한 5,000원. 그 이상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미얀마 이런 것들까지 진행이 되면은 사실 옛날 시총 뛰어넘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워낙에 지금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광산까지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걸리게 됐을 경우에 매각하고 광산 그리고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뭐 이마트 모멘텀 한다면 120월선까지 못 갈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한번 만약에 올라가면은 2,500원 넘어가면 거래가 좀 강하게 붙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500원, 600원 되면 서로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번 달 한번 기대해보자. 자동차주 전체적으로 저는 다 기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투자의 판단은 제 의견 무시하시고 스스로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후회가 없고 이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엄청 열심히 찾아가지고 다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누가 찾겠어요? 제가 찾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코코넛 사일러 현대차 지분 들어가 있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랑 합작법인한 게 LSM, LVMC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지분도 들어가 있고 지분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게 라오스 가면은 엄청 많아요. 라오스 마트도 1등이지만 요 택시 뚝뚝이 이거 장악했어요. 이거 8월부터 증설됐거든요. 8월부터 이제 증설되고 여기 이제 국무총리 장관까지 해서 LV 밀어주고 나라 세금 20% 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갈 수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바닥주다. 얘는 막 떨어지는 종목 아니거든요. 그래서 월봉 볼린저 밴드 상한선 근처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120월선은 10년 만에 12년 만에 턴어라운드 장대봉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다음 주에는 얘랑 포스코홀딩스 다 기대할 거예요. 자동차 부품주 대우건설 LG전자 요거는 꼭 월요일날 빠지더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20만 명이 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불사조 축하한다 라는 따뜻한 댓글 이 영상 무료 방송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번 주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힘내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다음 주 월화 지나가면 올 거다. 월요일날 반대매매 때문에 좀 빠져 시작해도 걱정하지 마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 댓글 부탁드리면서 멤버십 가입은 유튜브에 부탁드리겠고 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52-5453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